안녕하세요. 식품제조 인사이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여러분의 그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수입육, 입고 단가보다 더 중요한 해동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료육을 구매하실 때 킬로그램당 50원, 100원 깎는데 온 힘을 쏟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아껴서 들여온 원료육이 공장에서 해동될 때 수율이 다 깨져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통해 수율을 무려 10% 이상 지켜내는 해동의 과학을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녹일 때, 해동할 때 돈이 새어나가는가, 좀 이론적으로 살짝 좀 짚어보면 왜 녹이는 과정에서 금전적 손실, 즉 수율 파괴가 일어날까요? 핵심은 빈결정의 크기와 세포막 파괴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료육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냉동하게 되면 고기 내부에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거대한 얼음 결정, 즉 거대한 빈 결정이 세포 사이에 형성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마치 그 예리한 칼날처럼 세포막을 사정없이 찢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해동할 때 더 커집니다. 고기가 녹으면서 세포막이 파괴된 그 틈으로 고기 내부의 수분과 수용성 단백질, 그리고 맛을 좌우하는 그 풍미 성분까지 한꺼번에 핏물 형태로 유출되게 됩니다.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립 현상이라고 부르죠. 드립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보수력이 떨어지고, 그렇다 보면 고기가 퍼석해지고 뭐 퍽퍽하다고 그러죠. 식감이 나빠지죠. 일단 무엇보다는 공장 입장에서는 중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장 마진이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깎여 나가게 됩니다. 이 현장 실무가 곧 마진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동을 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 중에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냉장 해동입니다. 0도에서 5도시에서 그 냉장실에서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형식, 그런 방법이죠.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고 고기의 보수력을 복원해 주기 때문에 드립 손실률이 3% 내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걸 다 녹이는 데에는 24시간 또는 48시간 이상 걸리기도 하죠. 또 긴급한 주문, 그 급발주 주문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또 넓은 그 냉장 야드가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저온 고습 대류 해동. 이건 이제 그 마이너스 2도에서 5도 사이에 저온을 계속 유지하면서 90% 이상 그 고습도를 안에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고습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세한 바람을 이제 순환시키는 방식인데, 공기 대류를 쓰다 보니까 중심부까지 열이 전도되는 데는 뭐 12시간 이상, 2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표면이 마르는 그 냉동 건조 현상을 예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 증발을 막아주니까 드립 로스 방어에도 우수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첨단 고주파 템퍼링, RF 템퍼링이라고 그러는데 레디오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27.12MHz의 그 장파장 전자 기파를 이용해서 원료육 전체를 유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모서리부터 먼저 타버리는 그 일반 마이크로파, 이거하고는 좀 달리 파장이 길어서 1m가 넘는 두꺼운 냉동블록 고기도 안팎을 동시에 균일하게 발열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동육은 20kg에서 25kg 보통 포장 단위가 되는데, 이런 대형 그 수입 블록들, 냉동 고기들을 박스채로 컨베이어에 올리게 되면 그 컨베이어에서 약 한 20분 정도 만에 세절할 수 있는 딱 좋은 온도, 마이너스 5도에서 마이너스 2도 정도의 그 균일하게 반해동을 끝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벽 파괴를 극도로 억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드립로스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공장이라면 수율 측면에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있고,
우리가 보통 현장에서 많이 쓰는 물해동, 이걸 한번 보자면 찬물에 담가두는 그 유수해동은 원료욕을 완벽히 방수 밀봉한 상태에서 냉수 21도 이하의 냉수에서 흐르는 물에 이렇게 녹이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물의 그 높은 열전도율 때문에 두세 시간, 뭐 서너 시간 이내로 빠르게 녹고 좀 위생적이긴 하지만, 만약에 포장지에 피놀이 있다면, 구멍이 생긴다면 수용성 단백질이나 영양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게 돼서 고기 맛이 좀 맹맹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드립 손실률도 여기에서 이제 5%에서 7%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선택도, 최악의 선택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실온해동, 자연해동인 거죠. 고인물에 이제 방치하는 정지수 해동입니다. 이 겉은 미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위험 온도 때 5도에서 보통 실온이 35도, 뭐 30,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에 40도까지 가죠. 30도에 노출되게 되면 겉은 상해가는데 속은 여전히 얼어있는 이런 위생 참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드립 손실률 역시 10% 이상, 12% 이상 이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완제품 수율을 완전히 깎아버리는 거죠. 아주 최악의 해동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해동 방식 중에 어떤 방식을 쓰시는지요?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공장의 현장과 한번 매칭을 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공장에 맞는 최적의 시나리오 어떤 게 맞을까요? 먼저 그 하루에 가공량이 뭐 5톤 이상 대형인 경우, 대형 육가공 공장인 경우에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라디오 프리퀀시 그 고주파 템퍼링 이 시스템으로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해동 공간도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고 대기 시간도 없고 또 생산 회전율도 극대화되고 드립 유출도 3% 이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 몇 년 안에 이 밑에 방식보다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 지금 RF 방식 고주파 템퍼링 방식을 하게 되면 바로 몇 년 안에 투자비 전액을 뽑게 되죠. 그래서 대형 공장인 경우에는 RF 고주파 템퍼링 방식, 연속식도 있고 또 고정식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두 번째, 보통 저처럼 이런 중소규모 식품 공장들은 저온 고습 대류 해동실을 구축하는 게 좋습니다. 해동 전용 챔버 그 내부 온도를 0도에서 마이너스 2도 이 정도로 하고 습도는 90% 이상으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이때 노하우가 있어요. 고기 박스를 이제 벗겨낸 뒤에 비닐이나 그 종이 박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닐이나 스포지를 덮어서 적재를 하는 그 덮개 밀봉식 적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분 증발과 그 표면의 그 마름을 최소화해서 고기의 그 보수력을 훌륭하게 방어할 수가 있는데, 종이 박스를 벗기고 요즘에는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포장 방법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진공 포장을 주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진공 포장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덮개를 씌운다든지 밀봉을 한다든지 이럴 일은 없죠. 그냥 진공 터지지 않은 종이 박스만 벗기고 진공 포장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갑작스럽게 그 주문 변경 급발주를 할 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타협안으로 그 찬물 유수해동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반드시 포장지의 그 방수 상태를 확인하고 흐르는 물에 녹여야 합니다. 고정수가 아닌 흐르는 물에 녹이셔야 되고, 고정수를 방치하는 건 세균의 온상이 되므로 절대 금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팁은, 애초에 공장에 입고된 냉동육이 급속 동결된 게 아니라 완만 동결된 고기라면 이미 입고 시점부터 세포가 다 찢어져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첨단 해동 방식을 써도 드립량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료육 입고 단계부터 그 냉동 상태를 철저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해동 방법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식품 제조업을 하게 되면, 식육 가공을 하게 되면 그 해썹을 의무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정부 그 정기조사나 해썹 실사 때 단골로 그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죠. 해동육의 그 원료 내지는 완제품의 온도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원료육 재냉동은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녹인 축산물 원료를 다시 얼려서 보관한다든가
유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도 강력한 규제 대상이니까 죽였던 것을 다시 재능동하는 일은 없어야 될 거고. 왜 그러냐면 일단 세포 붕괴가 이 두 번이나 일어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도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또 이렇게 두 번 재냉동을 했던 제품들은 거의 드립이 아주 완벽하게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제품의 그 품질 면에서 품질이 확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뭐 수율이 망가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미생물도 이제 급증하고 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뭐 작업실 온도나 그 햇섭에서 잘 하고 있으신데 특히 그 원료육, 냉장 원료육은 내부의 심부 온도, 탐침 온도계로 이렇게 찍어 보시죠. 그 심부 온도가 꼭 10도씨 이하라고, 규정은 10도씨 이하라고 하는데 저는 욕심을 내서 좀 5도 정도, 5도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또한 그 미생물 증식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공장 작업실이나 내부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잘 지켜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햇섭에서 해동일지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다 보니까 그 매 배치마다 해동을 시작할 때의 품온과 종료될 때의 고기 심부 온도, 또 소요된 시간, 뭐 이런 것들, 포장 파손 유무들을 좀 담당자가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 기록부를 만들어서 보존해야 되겠죠, 문서로. 자,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 없이 원료육을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에 방치하면 식품공장 사장님은 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료육 해동할 때 계획 없이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에 방치해서 해동하게 되면 그 피 같은 그 고기의 육즙 수율이 확 줄게 되고, 또 위생 문제로 길바닥에 내다 버리는 그런 아주 돈을 갖다 밖에 버리는 그런 아주 값비싼 해동, 최고 비싼 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의 수율과 마진을 지키는 것은 바로 데이터와 온도다, 온도 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요 뒷강의에는 그림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